네, 6.25 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 유해를 북한에서 미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미 간 비핵화 후속 협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전문가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6.25 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 유해를 담을 나무관 100여 개가 어제 판문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는 달리 북한 측이 이번에 송환할 유해가 158구라고 하는데요. 네. 어떤 방식 또 절차를 통해서 이뤄지게 되나요? 아마 지금 이제 북측에서 150여 구의 지금 유해가 지금 이제 그 미국으로 인도가 되는 그런 절차를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북측에 미국의 법의학자가 지금 도착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북측에서 나무관의 유해를 봉인을 하게 되면 예. 그것을 아마 판문점을 통해서 미국 쪽에 인계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네. 미군이 아마도 오산의 미군 기지에 그 유해들을 일단 임시 존치를 시켜서 거기에서 아마 알루미늄 관, 미군은 알루미늄 관을 씁니다. 예. 그래서 알루미늄 관으로 다시 이제 그 유해들을 이장을 시켜서 네. 그리고 나서 그 유해가 아마 지금 하와이에 미군의 그 실종자 또는 미군의 전사자들의 유해를 그 감식하는 종합 감식센터가 하와이에 있습니다. 예. 하와이로 보내져서 거기에서 정확하게 이제 소속이나 또는 그 전사자의 실제 그 이름이랄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정보들이 확인이 되면서 그것이 확인되면 아마 미국 본토로 네. 그 각 그 유가족에게 전달되는 아마 그런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그 전달 과정에서 판문점에서의 행사가 있을지 또는 네. 오산 기지에서 행사가 있을지 약식 행사들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하와이에서 대규모 그 유해를 받는 이 과정에서 예. 그 하와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그런 공식 행사가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전망이 되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이번 이 유해 송환이 북미 정상회담 그 합의 사항 중에 첫 번째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클 것 같은데요. 예. 게다가 이번 유해 송환이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규모가 이전과 비해서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걸 토대로 봤을 때 좀 비핵화 로드맵 구축에 대한 전망도 좀 한층 밝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그 북미 간의 4가지 합의 사항이 지난 6.12 공동성명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4번째 그 합의 사항 중에 4번째가 지금 유해 송환 관련된 부분인데 네. 유해 송환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겁니다. 북미 간에 가장 쉽게 합의하면서 인도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문제를 기점으로 해서 비핵화 평화 체제를 위한 북미 간의 또 다른 차원에서의 많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보면 북한의 미군의 유해가 한국 전쟁에 전사한 미군의 유해가 한 8,000구 정도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실종자 중에 확인이 안 된 사람들이 한 8,000명 정도 미군이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1954년도에 3,000여 구 이상이 미국 측으로 인계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 5,300여 구 정도가 북한의 지금 실종 상태로 아마 북한과 미국이 또는 미군과 또는 북한과 중국군이 격전을 펼쳤던 그런 장소, 예를 들면 장진호 전투랄지 네. 이런 데 아마 집중적으로 아마 매장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앞으로 이런 유해 발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네. 북미 관계 차원에서도 또 다른 차원에서 상당히 그 비핵화 평화 체제를 끌고 가는데 좋은 그런 윤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유해 발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시작은 순조로운 것 같은데 네. 월스트리트 저널이 태영호전 공사의 저서를 인용을 해서 네. 과거 영국군 유해 송환 과정에서 북한이 동물뼈를 보낸 사실이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면밀한 감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하와이에서 다 작업이 이루어지나요?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 미국의 법의학자가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예. 네. 여러 가지 신체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동물표 이야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북한 내에서 감식 기능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 네. 아마 섞여서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북한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지금 이제 미군의 유해 발굴 관련된 부분은 우선 과거에 북한에 미국이 돈을 주면서 북한이 유해 발굴을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한 400여 구를 유해 발굴해서 미국 쪽에 인계가 이미 됐는데요. 예. 지금 보면은 이제 이것이 아주 구체적이고 제대로 앞으로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그 법의학적인 이런 부분에서 그 기술적인 것들이 많이 지원되면서 북측이 그 유해 발굴 사업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사태는 굉장히 축소되거나 또는 이런 사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네. 아마 방향을 잡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뭐 일종의 협상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서 유해를 네네. 미리 모아둔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네.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이제 지난 그 북미 관계가 최악의 상태에 빠지기 전에 북한과 미국이 이 유해 발굴 사업을 했었습니다. 네. 북측에서 유해 발굴 사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경제적인 금전적인 지원을 미국이 했습니다. 한 네. 구당 우리 돈으로 한 6천만 원 정도가 아마 비용이 소요가 된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래서 그 동안에도 쭉 그 작업이 이루어져 왔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 쪽에서 이미 이 발굴 사업이 끝난 유해들을 미국 측으로 인계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거나 네. 또는 보면 이제 북한에서 엄청난 이제 한국 전쟁 때 격전지가 많기 때문에 네. 개발 사업을 한달지 이럴 때 유해가 발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북한과 미군이 또는 중국 인민지원군과 미군이 그 격전을 펼쳤던 그런 지역들에서는 미군의 유해가 발굴이 그동안 됐을 거라고 보고 그 발굴된 유해를 아마 통합된 장소에서 보관하는 예. 그런 상황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북한이 지금 유해 발굴을 해왔던 이 과정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가 연합훈련인 저희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중단을 했는데 여기에 KM-EP 중단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지금 북한이 핵 미사일 실험 중단했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했고 또 미군 유해 송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네네. 이제 다음 수순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미국의 입장 또 미국의 행동은 상당히 그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북한이 아마 다음으로 취할 행동은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험장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장을 폐쇄하는 그런 절차를 앞으로 곧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네. 봅니다. 예. 또 거기에 따라서 미국도 북한의 행동에 그 보상의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또 다른 차원에서의 미국의 그 비핵화 평화 체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이 줄 수 있는 것들을 내놓은 이런 아마 과정들이 펼쳐질 거라고 보는데요. 예. 네. 그동안 이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북한이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유해와 관련된 부분도 북한이 지금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 네. 미국은 현재 북한이 그토록 원했던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물론 뭐 거기에 그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습니다만 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북한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주한미군과 또 한국군과 미군 간의 합동 군사훈련을 일시적으로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이런 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북한의 그 긍정적인 평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 둘씩 북미가 그 동시 행동에 따라서 한쪽은 이제 비핵화로 가는 것이고 네. 한쪽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현재로서 이제 정치 군사적인 측면이 강합니다만 예. 앞으로는 이제 경제적인 보상도 진행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다. 뭐 이런 점에서 상당히 좀 너무 더딘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체 상황을 놓고 보면은 이건 더디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북미가 신중하면서도 그러나 좀 더 차분하게 비핵화 평화 체제 그리고 보상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북한이 좋아할 만한 그런 뭐 해병대 연합훈련을 무기한 유예하기로 하는 이런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또 북한에 대해서는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거는 좀 강온 전략으로 봐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미국 내에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여전히 지금 기세가 있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당장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또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시작 단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네. 물론 논의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겉으로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로는 아직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 네. 그런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미국은 1년을 더 연장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네. 물론 이제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에 대한 진전, 이 성과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지금 행정명령 지금 한 6개 정도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데 네. 이것은 점진적으로 풀릴 거라고 보고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의 논의,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이것은 상호 비례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 경제 제재의 해제는 비핵화 평화 체제의 진전 속도에 따라서 해제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말씀해주신 진전된 합의가 이제 앞으로 이어질 북미 후속 협상에서 좀 이루어지게 될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북미 후속 협상이 지금 6월 10일 공동 성명의 그 뒷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네.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측의 그 파트너가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예. 그런 작업을 곧바로 한다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 유해 발굴과 유해 지금 이제 송환 관련된 부분에서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엄청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 150여 구를 한꺼번에 송환하는 전례가 없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북미 간의 대화를 위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제 북한을 곧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그것에서 이제 유해 발굴 관련된 부분만 이야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보다 근본적으로 이제 비핵화 문제와 관련된 보다 공감대를 좀 아직 좀 덜한 부분은 또 그것을 채워내는 그런 작업이 그렇게 멀지 않아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 네. 북미 후속 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네네. 북한과 미국 모두 레드라인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폼페이오 장관이 말을 했거든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북미가 서로 판을 깨지 않는 그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북한 입장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 특히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의 미국의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행동 또 국제사회가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행동 그러니까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조치를 해나가는 이 부분에서의 북한의 행동이 하나 있을 것이고 예. 또 미국 입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행동에 따라서 미국이 줄 수 있는 선물 또는 미국이 이 평화 체제와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북한에 줘야 되는 것들 또는 북미 간에 협의해야 될 것들 이 범위를 북미는 충분히 그동안 많은 대화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껴갈 수 있는 또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레드라인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다시 한번 그것을 재강조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북미 간에는 상당히 많은 수준에서 저는 논의가 진척돼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지금 바로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다 까놓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서 또 네. 여러 가지 그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아마 북미가 합의했던 또는 합의하고 있는
또는 논의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낼 걸로 봅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이와 더불어서 남북 간의 4.27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제 8월 금강산에서 열리게 됐는데 네. 이것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도 또 남북 간의 다양한 일정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통신선 복원과 관련돼서 실무 협상이 곧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있죠. 예. 네. 서해선, 동해선. 서해선은 지금 이제 보완을 좀 보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동해선은 산불 때문에 소실이 됐거든요. 이거 예. 다시 깔았는데 한 2,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실무회담이 곧 열립니다. 또 아마 이제 장성회담이 지난번 열렸기 때문에 그 후속 작업들도 이루어질 것이고, 네. 체육회담의 후속 작업들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지난번 회담, 일단은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한 번에 걸쳐서 이제 그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로 했는데, 네. 전체로 보면 한 뭐 7, 80%의 성과다라고 봅니다만 아마 논의는 많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보다 좀 더 앞으로 논의를 해나가면서 네. 성과를 좀 거두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한반도 관련된 문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